자, 이어서 시적화자의 님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 아자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라 사람 올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님다의 소식, 이거 다이, 님이 죽은 소식이 아니에요. 님 소식이에요. 님의 소식을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라는 것은 해가 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라 사람 올까? 내일이라도 올까? 자, 이거 여기서 드러난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뭐겠습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죠. 님의 소식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고 내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라도 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시적 화자가 어디로 가느냐?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한 행위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매, 산으로 간다고요. 높은 산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높은 산에 가서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갔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은 카냐? 구름은 말할 것도 없고 뭐가 있다? 안개가 끼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시적 화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눈입니다. 님이 계신 곳이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쫙 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구름과 안개로 가려져 있다고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과 안개를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혹은 자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면적으로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이면적 의미와 관련지어서 해석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간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산천은 어둡거니 1월은 어디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윗줄과 아랫줄 문장 구조가 어떻습니까? 또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도 대꾸법 지금 한편 하는데 대꾸법이 여러 번 나왔죠. 가사에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방법이 대꾸법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디 보며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산천이 왜 어둡습니까? 구름과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1월을 볼 수 없다는 거죠. 1월을 뭐 시적 화자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 되겠죠. 바로 님이 되겠죠. 겉으로 드러난 건 님이죠. 속으로는요 임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도 의문형인데 못 본다라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니까 서리법이 나타났죠. 자, 그 다음 지척을 모른다. 가까운 건요. 그러니까 구름과 안개가 쫙 깔려 있으니까 가까운 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데 천리를 볼 수 있다 없다라는 말이요. 천리는 님과 나의 거리라고요. 그러니까 님이 계신 저 먼 곳까지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산에 가서 방해물 때문에 님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뭐겠습니까? 볼 수 없으니까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났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죠. 이 시적 화자 끈질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련 난고.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 물가로 가는 겁니다. 물가에 왜 갈까요? 배 타고 님의 소식 전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물가에 바람이 불고요. 물결, 흔히 말하는 파도가 이렇게 막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람과 물결은 또다시 뭐가 되는 겁니까?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해물은 님과 나를 가로막는 존재, 간신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님의 소식 알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다라는 거죠. 실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이렇게 느끼는 거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 있는가? 자, 이 빈 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강가나 바닷가에 아무도 없어요. 배만 이렇게 덩그러니 하나 있습니다. 달력 같은 데 보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정서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외로움이죠. 외로움의 정서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는 거죠. 이 소재만 봐도 이 정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빈 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객관적 상관물용. 개인의 정서와 관련된 소재인데 누가 봐도 그러한 정서를 읽어낼 수 있는 소재라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외로움의 정서를 빈배만 보고 읽어낼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시적 화자가 어떻게 행위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강천에 혼자 서서 뒤는 해를 굽어보니 님 소식 더욱 아득한되이고 더욱 알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깨알같이 시적 화자의 어떠한 정서를 드러내는 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뒤난 해가 뭡니까? 지는 해라고요. 해가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서는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일단 시간, 언제입니까? 황혼요, 저녁 무렵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해가 노을 지는 상황이에요. 떨어져서. 여러분들 어떤 정서? 겁나게 막 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차분해지죠. 쓸쓸함요. 이 쓸쓸함에 의해서 외로움은 점점점 부각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첨 찬자리 밤중만 돌아오니 밤벽 청등은 눌 위하여 발간 난고.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첨 이렇게 되어 있죠. 초가집요. 시적 화자가 사는 건요. 이 초가집에 찬자리 밤에 돌아왔어요. 밤에. 자, 일단은 찬자리 어떤 심상이죠? 어떤 이미지죠? 촉각적 심상이죠. 이 촉각적 심상을 통해 시적 화자의 어떤 정서를 드러낼까요?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낼 때 보기에 어떤 식으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그럼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로움의 정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간 부분에 시상 전개 방식이 드러났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낮이죠. 물가로 가서 언제까지 있었어요? 저녁 무렵까지 있었죠. 황혼기까지 있었지. 맞죠? 지난해를 굽어봤으니까. 그 다음 지금 언제입니까? 밤중이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과정이 나타났죠. 이 과정 중에 시적 화자가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했다고요. 그러면 시상 전개 방식은 뭡니까? 시간의 흐름이요.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밤에 딱 왔어요. 외로워 죽겠는데 시적 화자가 밤벽 청등은 눌 위하여 발간난 곳. 자, 등이에요. 등을 이렇게 켜놨어요. 벽에다가. 그거 누구를 위하여 밝혀놨는가? 왜 밝혀놨겠습니까? 어두우면 님이 와도 님의 얼굴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밝게 만들어 놨는데 님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시적 화자의 어떤 정서가 드러났겠습니까? 외로움의 정서가 드러났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된 소재 보세요. 밤벽 청등이라고요. 이 청등만 보고도 외로움의 정서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빈 배와 마찬가지로 이 밤벽 청등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객관적 상관물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르며 나리며 해 뜨며 바자 니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요. 헤매며 서성입니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시적 화자의 행위라고요. 왜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한 시적 화자의 행위죠. 하루 종일 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덧 력진하여 힘력자 달진자입니다. 힘이 빠진 거죠. 지친 거죠. 풋 잠을 잠깐 드니 이렇게 됐습니다. 력진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잠을 들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이렇게 됐죠.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나 시적 화자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해결 안 되니까 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꿈에서 이제 님을 본 거죠. 님과 만나는 매개체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보니 자,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세라. 자, 보세요. 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옷 같은 얼굴, 일단 표현 방법은 직유죠. 근데 옷 같은 얼굴, 아까 물 같은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Face good. 그 아름답던 얼굴이 반이나 훅 갔구나, 늙어버렸구나 이런 거죠. 자, 웃긴 거는요. 옷 같은 얼굴은 언제? 시적 화자와 님이 같이 있을 때요. 그러면 늙은 거는요. 시적 화자와 님이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은근히 자기 어필하는 거죠. 나는 잘 모셔가지고 이렇게 얼굴 페이스북 만들어놨는데 나 없으니까 봐. 훅 갔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만났어요. 훅 간 얼굴을. 그래서 시적 화자가 마음에 먹은 말싸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슬카장 실컷 삽자하니 아뢰려고 하니 말하려고 하니 이런 뜻입니다. 눈물이 crying 발하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하여 모기조차 매여하니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자, 님을 만났어요. 꿈에서라도 실제는 아니지만 근데 내 말 하고 싶은데 눈물 나고 목이 메인다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말했다 못했다. 못했다고요. 미치고 한장하죠. 이런 상황인데 보세요. 오견된 개성은 이때 개성은요. 닭소리예요. 새벽에 온 닭. 닭이 왜 울어요? 이제 날 샜다라는 거죠. 이 방정맞은 개성이 잠은 어디 깨뒀던 거 잠을 깨게 됐다라는 거죠. 자, 꿈에서 님을 만났는데 잠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님과 다시 이별하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개성은 또 바로 님과 나를 만남에 있어서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방해물에 의해서 님과 이별됐으니까 이때 시적 화자의 정서는 또 안타까움이죠.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살짝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가에서 늘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방해물요. 자, 무엇 나왔습니까? 바람요. 그 다음에 안개요. 그 다음에 물결. 또 하나 뭐죠? 구름요. 제가 순서가 조금 엉망이 됐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마지막에 개성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바람, 구름, 안개, 물결은요. 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물건 이래서 뭐가 되느냐? 간신이라고 다들 설명합니다. 이건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개성은 조금 달리 설명돼요. 일반적으로 방해물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간신이라고 설명하시는 분은 조금 드물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해물이니까 간신이라고 이어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간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단지 잠을 깨게 만드는 하나의 소재 이렇게 설명하시고 넘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성도 간신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는 출제자인 여러분들의 담당 국어 선생님께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는 5가지는 방해물인데 요 4가지에 대해서는 간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잠까지 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님의 소식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도 하느라고 전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느니
어와 허사로다 에이 끝났다 이런 거죠. 이 님이 어디 간고? 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잠을 깼으니까. 결에 니러앉아. 잠결에 잠을 깨고 나서 이러고 니러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제 날 조찰 뿐이로다. 자, 여기에서도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 고요한 새벽이에요. 창 열고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바라봤는데 뭐만 보였어요? 그림자만 있다고요. 고요한 상태에서 그림자. 그러면 여기서 뭐 외로움의 정서, 고독함, 쓸쓸함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늘 나오는 포인트. 이 부분 중요합니다. 시적 화자가 최후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차라리 희어디어 죽어서 이런 겁니다. 나걸이 되었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체리라. 이러다 결심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이렇게 살아서 못 만날 바에야 달이 되어서요. 저 위에서 님 주무시는데 이렇게 비추게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을려의 말이죠. 을려가 뭐가 되고 싶다? 나궐이 차라리 죽어서 이렇게라도 만나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각시님 달이 약하냐? 달 말고요. 달 말고 뭐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이건 누구 말이냐면 감녀요. 을려의 하소연을 들어주던 감녀가 에헤이 나궐 너 뭐대라고요? 구잔비. 차라리 비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출제 포인트가 나올 수 있냐면 자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을려는 나궐돼서 그렇게라도 님과 가까이 있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멀리서 비출 수밖에 없잖아요. 달은요. 가까이 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소극적 자세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소극적 애정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요. 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리면서 님에 닿을 수 있잖아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려, 나궐에 비해서 어떤 적극적 애정관을 드러낸다. 시적 화자의 대비. 그런데 이거는 100% 출제된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단원 개간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시조의 종장과 그 형태가 가사의 맨 끝줄이 같으면 뭐라고 했죠? 전격 가사라고 했죠. 확인하겠습니다. 각시님 세 글자죠. 달이나 카니와 6글자. 구잠비나 4, 대소서 3. 시조의 종장은 3543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3643 거의 똑같죠. 시조의 종장의 형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송미인곡을 전격 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딱 한 포인트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 전반적인 게 겉으로는 여인이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로 보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신하,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드러낸 거라고요. 그러면 실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겠지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떤 유의 노래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충신이 임금을, 주인을 그리워하는 유의 노래다라고 해서 충신연주지사다라고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이게 고전시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희 학원의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별거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해석 한번 해보시고 이런 유의 표현 방법이 나왔고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미인곡 살폈습니다.